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내 건물. 그런데 비만 오면 물이 새고 벽이 갈라집니다. 시공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죠. 단 돈 몇백만 원 아끼려다 10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날린 사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 대표님은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그 돈으로 번듯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셨죠.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편안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완공 한 달 만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른 겁니다. 벽면에서는 곰팡이가 피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당황한 김 대표님은 시공사 대표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변명뿐이었습니다. 건축주가 환기를 안 시켜서 결로가 생긴 겁니다. 저희 부실 시공이 아니니 알아서 해결하세요. 시공사는 오히려 김 대표님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사이 건물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화가 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월세 수입은 끊기고 매달 고금리 은행 이자만 나갔습니다.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김 대표님은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며 심한 우울증까지 앓게 되셨죠.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수천만 원의 착수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이자 낼 돈도 없던 김 대표님은 절망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안심 법무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수백 장의 현장 사진과 도급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법적인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저는 즉시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돈줄을 묶는 가압류 신청이었습니다. 시공사는 말이나 경고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자산이 동결되어야만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밤을 새워 정교한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했죠. 시공사의 주거래 은행 계좌와 현장에 있는 중장비들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우리의 빈틈없는 서면, 공격은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년 넘게 연락을 피하고 핑계만 대던 시공사 대표. 은행 계좌가 막히자 단 이틀 만에 먼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선처를 호소했죠. 결국 김 대표님은 길고 지루한 재판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완벽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수천만 원의 선임료 없이 법무사의 날카로운 초기 전략만으로 압승을 거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법률 전문가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공사의 변명은 증거가 아닙니다. 소송 전 가압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초기 대응은 법무사가 가장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아 눈물을 흘립니다. 일반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법률 사각지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소멸시효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하자보수의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숨은 하자의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시공사가 고쳐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면 큰일 납니다. 시간만 끌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배상금은 완벽하게 영원이 됩니다. 둘째, 입증 책임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재판장에 가면 누가 더 억울한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벽이 갈라지거나 물이 새면 즉시 날짜가 찍히도록 사진을 찍으세요. 동영상을 남기고 그날그날의 상황을 일지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꼼꼼한 기록이 감정평가에서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셋째, 무작정 비싼 돈부터 쓰는 변호사 선임의 함정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무조건 대형 로펌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내용 증명 발송과 보전 처분은
법무사 실무로 충분히 커버됩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시공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사실관계 다툼이 격화되고 청구 이의소가 제기될 때, 그때 전문적인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급인은 완공일과 사용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책임을 집니다. 또한 우리 민법 제667조와 제390조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은 피해를 입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대법원의 해군 잠수함 건조계약 관련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상소음이 처음 현실로 나타난 때를 시효의 엄격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의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절대 보호받지 못한다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건물을 꼼꼼하게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미세한 균열이나 얼룩 하나라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증거를 수집하셨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십시오. 정당한 여러분의 피 같은 재산, 스스로 나서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상세한 서류 양식과 판례 전문은 설명란의 블로그 링크에 있습니다. 설명란의 블로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안심법무사였습니다.